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디자인 픽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장르를 소개해드리고 이런 픽션들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유용한 데가 있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픽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디자인을 제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디자인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실질적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걸 말하죠. 이게 제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그럼 디자인 픽션은 내가 만들어낸 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그게 작용돼서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순환 구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는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애플의 팬인 여러분들이 막 그려서 붙이는 이제 올리는 상상화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다음 아이폰은 이렇게 생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죠. 포토샵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유저 제너레이티드 디자인 픽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업으로 하는 이제 업자들이 만들면 이제 기능도 하는 시스템도 나와요. 이를테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거 내가 공간에 원하는 대로 내가 스케치를 해요. 내가 원하는 가구를 그러면 3D 프린트로 쫙 뽑혀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디자이너고 디자이너가 제조사가 되는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것은 제가 으르렁 되는 만큼 움직이는 블렌더예요. 그만큼 갈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다룰 때는 버튼 같은 걸로 조작을 했는데 그냥 우리의 감정이랑 몸 상태로 직접 기계를 다룰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다음 거는 우리 그 문화적 편견이에요. 우리가 깁스나 교정기 같은 거를 끼고 있으면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섹시하게 만들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디자인 픽션의 예인데 이런 게 현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니 이건 사이언스 픽션을 보시면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언스 픽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게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중에 연구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일부를 현실 세계로 끌고 오시게 되죠. 예를 들면 블레이드 러너라고 80년대에 나온 영화에 보면 사진을 한번 찍었다면 끝도 없이 포커스를 할 수 있고 끝도 없이 이제 그 줌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나온 이 카메라도 찍고 나서 포커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 원래 원본 사진에 없었던 데이터를 나중에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미권에서 최대의 덕후 군단을 가지고 있는 이 스타트랙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클램쉘이라던가 플립폰이라는 게 스타트랙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그때 60년대 헐리우드의 무슨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거기 청계천 같은 데 가서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40년 동안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타트랙은 컴퓨터를 다룰 때 언제나 터치랑 보이스를 썼어요. 그래갖고 애플이 왜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느냐 하니 이렇게 처음에 터치도 아이폰을 통해서 대중화를 하더니 드디어 시리까지 가져온 겁니다.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내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알아보고 광고가 막 쫓아와요. 근데 벌써 이미 페이스북이나 포스퀘어 쓰시는 분들은 아시죠? 가는 데마다 친구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시면 픽션을 갖다가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걸 만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쪽에 집중했지만 요즘은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를 아예 픽션으로 생산하는 이런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학계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이런 나노테크 연구의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새끈한 광고를 일단 뽑았어요. 연구는 100분의 1도 안 해놓고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중에게 보여주면 원하는 사람들이 참가를 더 할 수 있다거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것은 뉴욕 허드슨강에 이런 수영장을 띄우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다 가상의 그림과 비디오인데 사람들에게 어필을 많이 해서 이렇게 4만 불이나 사람들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하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픽션을 써서 그냥 상상력만 자극한 게 아니라 수요도 가늠하고 현실화를 앞당기는 이런 기법은 비즈니스에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걸 런칭하기 전에 만들기도 전에 아예 처음에 하는 게 가상의 언론 배포 자료를 쓰는 거예요. 보통 그게 맨 끝에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내부에 돌려보고 그게 인기가 있다 싶으면 그때 개발하는 거죠. 자, 디자인회사 아이디오 같은 데서 하는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일종의 가상의 디자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거죠. 또 서비스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료 같은 걸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을 재현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리고 해결된 디자인을 또 서로 이제 연기를 통해서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3년 후, 1년 후, 5년 후 자기에 대한 글을 써보세요. 3인칭으로 여러분에 대한 책이나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으로 유명하고 지금 무엇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픽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의 힘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상상력과 오지랖을 발휘하셔서 원하시는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밖으로 꺼내시고 어떻게든 떠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